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와는 또 시장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신다면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차원일까요? 오늘 양대 증시 1%대 반등 여력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국내 증시 체력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뽑아온 키워드 3가지 지금부터 수익 봉투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만나보시면요. 트럼프의 입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연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관세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왔죠. 한국의 관세가 4배 높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멘트에 투자자분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투자자들은 찾게 나섰고요. 그 프로젝트에 아무래도 강관이라던가 철강 같은 부분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행진을 펼쳐줬습니다. 오늘 강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무려 3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되는데 이 관련 종목들 앞으로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 건가 대응 전략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인터배터리 데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아무래도 첫 번째 연설 키워드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받은 건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자릿수 대 급등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인터배터리 데이 3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일 동안 모멘텀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좀 갖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살펴보시죠. 네, 화학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특히나 롯데케미칼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점진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게 되면서 오늘도 급등세를 펼쳐줬습니다. 화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대감에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한 5%로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화학 종목들을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체크해야 되는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전부터 트럼프의 연설, 거기에다가 중국 양회, 인터배터리 데이까지 오늘은 참 이벤트들이 굵직하게 많았습니다. 예. 시장도 이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중요한 키워드들은 그 수익 봉투에서 다 설명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관세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어떤 그 연설 회의에 있어서 좀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인지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관세라는 것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같은 동일한 상품과 제품을 구입했을 때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그쵸. 없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동안 조금 꺾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금리 인하의 단초로 해석하기보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떠지라는 어떤 걱정으로 조금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밀렸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하까지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의 굉장히 큰 폭으로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거품이 어느 정도 많이 거쳐진 네. 것 같다.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S&P 500이 조금 끌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 S&P 500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무조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S&P 500이 많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발언이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뀔 여지가 크다라고 네. 되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고 있는 Fear and Greed Index,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은 이제 극단적인 공포 수치인 20수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단기 과대 낙폭이 조금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발언들을.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미국 상무부에서 이 관세를 감세할 수 네.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또 내일 오전에 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기존에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그쵸.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말들을 완화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꾸준히 이 변동성을 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라가면 또 발언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눌리게 됐었을 때는 또 말을 또 바꾸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세를 조금 따라다니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과 트렌디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것을 우리가 꼭 덕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미리 선별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도 드리고 지표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관심 종목도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 한 가지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입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한 키워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자를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렇게 정말 좋게 보고 있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상원이 같이 있는 그 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이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에 우리나라랑 일본은
결국에 이제 가장 최우선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와 참여와 더불어서 다른 국가들도 수조 원씩 좀 투자를 해줘가지고 파트너십을 조금 더 돈독히 하자.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는 연설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사실 조선업 관련돼가지고 네. 건조 능력 역량을 가지고 있는 쪽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조금 지목한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미국에 갔잖아요.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내용들도 조금 전해졌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가스관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럼 이게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됐었을 때 철강에 대한 네. 한국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이 가스관을 당연히 조금 이제 대량의 어떤 강관이 필요하잖아요. 가스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강 산업들이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나서 올라간 부분들이 아니고 오늘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움직인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조선업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2054년까지 381척까지 함대를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간 12대 함대를 계속 건조를 해야 되고 42조 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한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굉장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고 한미협력 분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선업을 촉진할 새로운 기구도 만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그리고 철강 이쪽은 좀 튼튼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조선업은 말이 필요 없고요. 철강 쪽도 이번에 모멘텀이 조금 단기적으로 형성돼가지고 조금 시세가 더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선과 철강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의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인터배터리 데이가 열립니다.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확 쏠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만큼은 불기둥이 확실히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24년 인터배터리 데이랑 마찬가지로 전고체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우선 조금 철강 쪽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다르게 일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반영되어 왔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그래도 이번 인터배터리에 688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최대 규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7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배터리 3사 SK이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뭐 미국, 일본, 칠레, 브라질 등 이제 13개 국가 연구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기업에서도 들어와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네.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좀 앞으로 발표될 것들까지 이런 신기술들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좀 캐즘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2차 전지 기업 주주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캐즘을 단기간 안에 극복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그래도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잡고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말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소재 기업들이나 장비 기업들이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인 성장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쪽이 이번에 좀 주목을 그쵸. 많이 받았어요. 에코프로 BM의 최문호 대표가 본인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3년 전부터 아지로 다이트인가요? 그 황화물계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를 계속 해와서 내년 연말부터 당장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 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이분도 27년도 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이 가능한데 이 중에 400심 소재를 본인들이 다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삼성 SDI도 이미 지난해에 있는 엔터 배터리에서 27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기대감 재료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결국에 2027년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사실 이런 어떤 숫자가 좀 찍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7년도에 실제로 양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좀 급증하는 시기나 2032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떤 성장을 하는 것은 크게 길게 보면은 되게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안전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화재가 나면은 기존에 크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불연성을 띱니다. 그래서 화재에 다소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조금 시장은 분명히 크게 성장을 할 거고 파이를 키워갈 건데 당장 이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모멘텀이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앵커님께서 2024년도 인터 배터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갔어요. 더 갔어요. 예, 네. 근데 그 배경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그 인천 청라에서 벤츠 전기차가 그쵸.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기술력의 필요성이 조금 더 작년에 크게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지금 간밤 오늘 아침에 미국 상무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또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2차 전지 기업들이 조금 숨구멍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 배터리도 있겠다. 관세도 어느 정도 조금 완화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황, 캐즘 이런 이벤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에 아랑곳 않고 이번에도 최대 부스로 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종목들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중에서 정말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롯데 케미칼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벤트들도 있었고 중국 양회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이게 다 더해지게 되면서 화학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물론 화학 쪽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5%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사실상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양회가 왔었을 때 케미칼 종목들이 그렇게 상관관계를 크게 갖고 올라갔었던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확인이 된 것도 보인 적이 없고요. 그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장 유동성 배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경기 부양의 이번에 핵심은 아무래도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다만 결국에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석유화학 쪽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에 반응을 조금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롯데케미칼, 롯데가 정말 이제 그 현금 캐시플로우의 역할을 해주는 사업체가 롯데케미칼인데 좀 계속 부진했잖아요. 차트 한번 보면은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6개월 평균선이라고 하는 이 121선을 좀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이게 벌써 거의 근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241선을 부딪히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 반등은 나오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치고 6개월 평균선 맞고 조금 떨어지는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61선, 121선을 조금 깨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자본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 수급에 어떤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가는 데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같이 갖고 이야기를 하셨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가 저는 더 집중해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물 협정에 대해서 사실 지난 주말에 파기가 됐어요. 협상이 좀 물 건너갔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오래 안 갈 거다. 맞아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간단히 나오고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국가 간의 전쟁 피로도가 높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푸틴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제 이런 전쟁 종식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급하게 조금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광물협정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백악관까지 날아갔잖아요.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협의안을
더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춘. 그래서 한번 조금 튕겨보는 그런 그림들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꽝패 외교를 조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마워하는 태도로 보이라는 또 밀당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광물 협정은 굉장히 필요하죠. 구미가 네. 당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정제된 히토리움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와 이제 어쨌든 그 광물 협정을 맺고 그리고 어떤 정제 기술에 대한 MOU를 더 체결을 해서 또 이제 미국 안으로 조금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가 좀 잘 완만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편하게 봐도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이 가능하다. 지금 진입하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세 종목 제가 맞아요. 물어보셔가지고 네. 세 종목이 오늘 다 잘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롯데케미칼이 18%대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니라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흑자 전환, 거기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모멘텀도 함께 챙겨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모멘텀이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화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이제 관세는 타협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50선을 또 탈환을 해줬고요. 코스닥 746선에서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크게 보면 자동차주와 SK하이닉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SK하이닉스 3.7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가장 또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2.31%, 2.79%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강한 유입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2.66% 상승세 여전히 좋습니다. 또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4.48%의 상승세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국면에서 오늘 현대차 쪽 자동차 관련주들로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하나오션 5.41%의 하락세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썼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남아갔지만 삼성전자는 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신한지주까지 확인이 가능하는데 오늘 금융지주들 대부분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6.58%의 상승세인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또 HD 현대미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은 HD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5.34%의 상승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5.31%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관련 이슈 들려왔습니다. 이 기관에서 오늘 9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해서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 협력을 바란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관련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급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잠시 뒤 코스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92% 여전히 기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나오션 5.4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하나오션을 동반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과 방산주들로의 수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이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안전지대를 찾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과 방산주의 흐름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60% 상승세입니다. 현대차 오늘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이 같습니다. 이게 삼천당 제약인데 6.22%입니다. 알테오젠 3.50%, 펩트론 4.29%, 그리고 보로노이까지. 제약바이오주들 사실 요즘 금리 인하에 대한 국면도 있고요. 이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코스닥에서 특히나 많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지만 오늘은 1.45% 상승을 했고요. 피롭틱스, GI 이노베이션, VT, 고영까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삼천당 제약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1시 이전과 이후에 이 담아가는 종목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인은 1시 이후에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에서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 6.22%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장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보로노이, D&T 파마텍, GI 이노베이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이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었던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2.41%의 하락세고요.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VT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썼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간밤에 보셨다시피 관세 이야기도 하루 만에 달라지고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도 하루 만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또 나오게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특정 어떤 수급을 쫓아다니기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심을 잡고 다음에 그래서 어느 쪽에 수급을 들어갈지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조금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왜냐면 이 기법을 제가 들고 나온 지 이제 거의 한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저는 많은 종목들,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잡은 공략주들을 항상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는데 제가 증명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기법이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자,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을, 우리는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주체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들어올 때, 매집을 할 때 들어오는 돈이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뭐보다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뉴스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뉴스보다 먼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신호가 실제로 발생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는 거. 방송 솔직히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돌아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모든 뉴스전의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스마트머니 신호 이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만들 때 주가가 장기간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이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공통점들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알고리즘 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잘 잡아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먼저 잡는 기법이라고 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매매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중에는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법들 중에는요,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좋은지 여부예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법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특정 패턴과 승률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패턴 이후에는 하락할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 이게 좋은 모델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수익이 잘 나겠지. 근데 가져다 쓰면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종목을 우리가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7, 8종목을 이긴다고 한번 해보면 승률이 좋죠. 표면상으로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7, 8번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이게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겠지만 손익비가 좋은 기법입니다.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간단해야 돼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으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올라가게 돼요.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 포착이 돼야겠죠. 포착된 날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되기 전보다 포착되고 나서부터 직후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 무슨 말이냐면 매집의 시작 그 캔들 있죠. 일본 캔들. 그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라는 겁니다. 근데 기회비용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면 되고요. 장중에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소가 열려서 앞으로는 이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여라도 나는 그래도 이 종가를 딱 기준해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에 정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난다면 아 이거 추가 매집이 진행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손절 추세선. 제가 손익비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손익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도 이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셨을 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시 종목들은 이미 결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 기법으로 제가 통해서 공략적으로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것들 어떻게 올라가고 목표가에 달성했는지 리뷰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되게 다 보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번째 예시 종목인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최대 주주로 최근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죠? 지분율 35%를 인수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지분율 포함해서 현재 58%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머니 기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시나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내는 것이 스마트머니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 보세요. 어떤 지분을 인수하고 양도를 한다라는 거는 양사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우리는 이거 공시가 나와야지 알 수 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주포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제 내부 관계자들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포라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스가 나온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점 상한가를 간 날이 이 하얀색 네모 박스를 표시해 놓은 날입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을 해줬어요? 녹색 기둥 표시들이에요. 첫 번째 11월 24일에도 포착이 됐지만 11월 7일에 이미 최초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일은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포착일, 첫 번째 포착일 이전과 이후 차이를 보면은 여실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늘어난 이 가운데 있는 거래량들은 뭐예요? 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머니 기법 이론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매수 신호에서 매수를 종가에서 신호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손절 추세선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200%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절 추세선이 이날 상한가 안 가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탈을 해봤자 마이너스 6, 7%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거래량 늘어난 거 맞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앞에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점 상한가 가기 전에 실제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신호가 뜨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그리고 뉴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때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올릭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일라이랠리 빅파마 기업에 기술 이전 체결을 했어요. 무려 9,1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자, 이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을 했어요. 자, 이런 기술 이전 체결은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체결이 된다. 즉,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내부자 정보로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어디서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 상한가 나오고 이때 거의 3연상입니다. 3연상을 갔는데
첫 번째 상한가를 간 날이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고 나서 간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시도는 그보다 며칠 전에 이렇게 포착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1월 31일에 포착을 해줬고요. 재료는 등장을 2월 7일에 해서 그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고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의 시작, 매집을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예시 종목을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잠시 후에 리뷰 종목을 말씀드릴 것들을 직접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종목으로 이 기법이 정말 괜찮은 기법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드려도 사실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잘 안 갑니다. 그죠?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이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PDF 파일 무료로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기법 이용해 보시고 직접 체감해 보시고 확인한 만큼만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카메라 딱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신청 많이 해보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법이 포착한 종목들 수익률이 어떠한가 먼저 보고 갈게요. 탑5 종목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어제도 수익률 139.56% 이렇게 고점 기준으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온 종목이고요. 로보티즈, HR8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까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리뷰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쌈지엔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가 어제 살짝 좀 오거래선 이탈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2차 목표가는 달성을 해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멘텀이 좀 길게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SM 엔터테인먼트와도 이제 통합 콘텐츠 그쵸. MOU를 체결을 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무려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상황. 그리고 이 티니핑 IP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워낙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사면 계속 사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도 현금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IP 쪽에서 지금 최근에 많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보통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 해에 가장 많이 그쵸.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흑자를 확실히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려 5월에 또 이제 그 한한령 해지에 대한 그런 전면 해지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티니핑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강한 네. 어떤 추세이자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월 15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포착 이전에는 그냥 옆으로 갔죠. 그러다가 신호 포착이 되자마자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략일은 2월 12일 네. 너무 늦게 소개를 드렸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소개를 그렇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신호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했으면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고 흑자 전환 실적이 발표되고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와 맞아요. MOU를 체결하고 이런 뉴스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매집의 시작점을 이렇게 좀 잘 잡아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너무 이야기를 늦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신호를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이미 1월에도 이 종목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가셔서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다음 목표가 34,000원 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접근해 보시는
가시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자마자 이렇게 이슈들이 붙는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미리미리 챙겨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TX 엔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고점 기준으로 31,650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약간 눌리나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또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상 흐름을 다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2차 달성 수익률 3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저는 이 종목도 아직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네. 우선 지금 조선은 시장의 중심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수익 봉투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조금 트럼프 2.0 시대의 어떤 트레이드 종목이 또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을 최근에 발의를 했었고 건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 그쵸. 일본에 협력 요청을 했고 군함 엔진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만약에 조선업들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랐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차 목표가 그 36,000원 충분히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마찬가지예요. 뜨고 나서부터 뜨자마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났어요. 제가 서두에 그 설명 드렸을 때 신호가 뜨고 거래량 바로 안 늘어나면 우선 보류했다가 거래량 늘어날 때부터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1월 20일에 해당 종목을 공략일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마찬가지죠. 뉴스 뜨면서 올라가는 거. 요 로직대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호 역할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 한번 좀 이용해 보세요. 제가 이제 무료로 다 제공 드리니까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STX 엔진까지 살펴봤는데요. 조선 기자재 이쪽에서 아직도 진입할 종목을 못 찾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종목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BH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24,800원까지 갔다가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둘 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되고 할까요? 당연히 좋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아직 원전의 어떤 지금 모멘텀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원전도 충분히 조금 전 크게 한번 부각을 받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웨스팅하우스 우려에 대한 해소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원에서는 사실상 어떤 신재생 에너지들보다는 가장 최대 수혜는 저는 원전이 될 거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규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 완화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LNG 수주 확대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를 가장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진짜로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경쟁적으로 계속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전력망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탄소로 안정적이게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저는 올해 제일 잘 봐야 되는 쪽 중에 한 5가지 업종 중에 하나 정도는 원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되었든 간에 SMR 관련된 종목들, 소형 원전 모듈이죠. 관련 종목들이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하나 좀 넣어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죠.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1월 14일에 공략주를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고요. 여전히 손절주에서 안 깨고 갔습니다. 최근에도 지지만 받고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 제가 2만 지난번에 8,000원 이야기 드렸는데 28,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MR 관련된 종목들 한 종목만큼은 반드시 담아두셔라 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시다면 이 종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종목을 받아보고 나서 이 종목 전 처음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슈피겐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좀 실적이 조금 꺾여 왔고요. 네, 지금 이제 저는 바닥을 잡다 보니까 왜냐면 네. 항상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연달아서 올라가고 맞아요. 52주 신고가를 네. 돌파해서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만 바닥에서 사실 몰래 꿈틀거리는 종목들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저는 실적도 동시에 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마침 스마트 머니 신호도 들어왔는데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동사의 어떤 그 사업은 뭐 커다랗게 뭐 어떤 특별하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보호 필름 이쪽에 대해서 특히나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아이폰 매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미 쪽에 특히 좀 매출 비율이 높다는 걸 볼 수 있고 북미 쪽에는 당연히 애플, 아이폰의 판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판매 비중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업사이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최근에 그 인도의 스마트폰 그 보급률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아이폰이 지금 최근에 그 아이폰 16이 네. 이게 최근에 보급형으로 네. 나와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인도 쪽에 조금 판매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인도의 그 아이폰 소비자가요 저가형 액세서리보다 보통 금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액세서리를 되게 또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보다 지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폰 지난번 판매율도 좋고 해서 인도 시장 쪽 때문에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판매 비중이 저는 올라갈 거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재료가 뭐냐면 동사 자회사 중에 뷰티 회사가 있어요. 뷰티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슈피겐 뷰티라는 회사가 있고요. 19년도 4월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게 사실 실적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사실 2020년도입니다. 손세정제 때문에 굉장히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1천만 개의 물량의 손세정제를 수주를 받아서 실제로 굉장히 그때 실적이 좋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꺾이는 하향세긴 하지만 지금 여튼간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유의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뷰티 관련 쪽 해서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다른 재료도 자회사 재료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시아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적이 조금 꺾여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총이 1,400억 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자본총계 굉장히 많은 캐시, 부채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유보금이 어마무시하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신사업을 진출을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자금들도 많이 있고 실적도 좀 바닥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영업이익이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 지금 시총은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 차트가 굉장히 저점에 있다라는 거 한번 그리고 스마트 머니 차트 볼까요? 계속 떨어지다가 진짜 바닥에서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네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그림상에서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한번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7,800원인데 다 정리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손절가는 2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종목을 주목할 때 살짝 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 가져가는 슈피겐 코리아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나왔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27,800원, 손절가 21,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 터치가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 의견 아닙니다. QR코드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정리해 드리고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는 조정 또 하루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우리는 소화해야 되는 구간 속에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 QR코드를 통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전략들 그리고 종목 추천들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